옛날 조선시대 산과 강이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골짜기에는 조용하고 작디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마을 어귀를 구렁이골이라 불렀는데 이유인즉 오래전부터 산속 깊은 곳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흐릿하게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벗어나려 했고 절대 혼자 산길을 걷지 않았다. 그 마을에는 가난한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글은 많이 읽었고 삼강오륜과 예법에 밝아 어디 내놔도 학식은 인정받을 터였으나 문제는 벼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벼슬이 없으니 녹봉도 없고 가진 것은 오로지 책뿐이었다. 농사는 젬병, 장사도 젬병, 손에 잡히는 일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말 그대로 배운 건 많으나 쓸데가 없는 선비였던 것이다. 결국 그의 살림살이는 점점 기울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마저 털리고 어느 날엔 정말 굶어 죽을 지경까지 내몰렸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친 사람이 있었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하고 있던 어린 시절 친구였다. 언젠가 그 친구가 말하길 살기 어려우면 우리 집에 와서 쌀이라도 퍼가라 했던 것이다. 그 말이 떠오르자 선비는 마지막 희망처럼 한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한양이 너무 멀다는 것이다. 집신 한 켤레 달랑 신고 여러 날을 걸어야 하는 길, 산과 들을 끝없이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느니 걷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선비는 지팡이를 짚고 긴 여정을 떠났다. 며칠이고 해가 뜨고 지는 동안 오로지 발로만 길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고 길을 재촉하던 선비는 뜻밖에도 산속으로 길이 이어지는 지점에서 그만 방향을 놓쳐버렸다. 마을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산중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는 선비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겁에 질려 한참 헤매던 선비의 눈에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사람 사는 집인가? 그는 살 길을 보는 듯 숨을 헐떡이며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속치고는 꽤 근사한 기와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다. 선비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여기 아무도 없소? 잠시 뒤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세상에 있을까 싶은 미모의 젊은 부인이었다. 달빛 아래 선비는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이 밤에 선비님께서 어인 일이신가요? 선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여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혼자 살아 밤중에 낯선 일을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어디 다른 곳을 가시기도 어려울 테니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선비를 방으로 들이고 곧이어 밥상을 차려왔다. 그 상에는 산간 마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진수성찬이 가득했다. 고기, 과일, 따끈한 밥, 뜨끈한 국 굶주린 선비는 의심도 잊고 먹고 또 먹었다. 배를 채우자 기운이 돌아와 선비는 여인에게 물었다. 부인 혼자 이 산속에서 어찌 지내시오? 여인은 슬픈 듯 고개를 숙였다. 몇 달 전 제 남편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겨져 세상 일이 모두 허망하여 이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말에 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방은 따뜻했고 여인의 환대는 지나칠 만큼 따뜻했다. 선비는 어느새 편안히 눈을 감았고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려는 선비의 소매를 여인이 잡았다. 선비님, 하루만 더 쉬었다 가시지요. 밤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간절했고 선비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말았다. 선비는 여인과 점점 정이 깊어져 집이라는 곳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식구들이 굶어 죽고 있을 수도 있잖아. 선비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여인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걱정 마세요. 이미 선비님 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드렸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다.
여인은 말까지 한 필 내주며 말했다. 다녀오세요. 하지만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선비가 집으로 돌아가니 정말 여인이 보낸 재물들이 가득했다. 아내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대체 어떤 훌륭한 벗을 두었기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나요? 선비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그저 흐흐 웃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따뜻했던 손길, 고운 얼굴, 정을 나누던 밤들 결국 그는 다시 그녀를 찾아 산길을 올랐다. 여인의 집이 보일 듯 말 듯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이보게,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게. 선비가 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오동나무 밑에 서 있었다. 자네, 그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지? 선비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다. 천년 묵은 구렁이가 둔갑한 것이네. 자네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테지. 선비는 벌컥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뒷담을 넘게. 안을 엿보면 알게 될 걸세. 그리고 밥상을 차려오거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물고 여인을 향해 뱉게. 그게 살 길일세. 그 말을 남기며 노인은 뿌옇게 사라져버렸다. 선비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인의 집 뒷담으로 돌아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살짝 문틈을 넓혔다. 그 틈으로 본 방 안엔 놀랍게도 어른 허리만 한 검푸른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가 덮쳤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붙잡고 정문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렸다. 여인은 예전처럼 고운 미소로 선비를 맞이했다. 방 안에는 또다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밥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머금었다. 지금 뱉어야 산다. 그러나 떠오른 것은 여인의 따뜻함이었다. 굶주렸던 가족을 살린 사람, 자신을 보살핀 사람. 선비는 결국 밥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 순간 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비님, 왜 밥을 뱉지 않으셨어요? 여인은 조용히 이야기했다. 선비님이 만난 백발 노인은 천년 묵은 지네입니다. 저는 구렁이지만 오랜 수행 끝에 하늘로 승천할 기회를 얻은 몸이지요. 이 골짜기에서 딱 한 마리만 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지네는 제 승천을 막고 싶어 선비님을 속인 것입니다. 여인은 손을 떨며 선비의 손을 잡았다. 선비님이 저를 믿어주고 밥을 삼켜준 순간 저는 마침내 용이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여인의 몸이 눈부시게 빛났다. 여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님, 당신의 앞날은 제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윽고 여인의 몸은 하늘로 승천했고 선비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와집은 사라지고 바위만 남아있었다. 바위 아래엔 구렁이가 수행하던 자리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그의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집안은 더 이상 굶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구렁이꼴 선비는 용의 은혜를 입었다더라. 그리고 그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이어졌다. 은혜는 사람이든 용이든 한번 맺으면 절대 잊지 않는다.